196회 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감사한 댓글 먼저 봅니다. 팟빵 댓글부터 볼 텐데요. 지난 195화 녹음 중에 캐롤라이나와 워싱턴 7차전 진행이 됐었잖아요. 2차 연장 끝에 경기 끝났는데 그 직후에 저희 녹음하는 그 막판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캐롤라이나의 승리 소식에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네요. 샤페이님, OMG, 케인이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아호 하셨어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캐롤라이나 거주하셨던 캐롤라이나를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 샤페이님인데, 야 7차전에 연장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2라운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타파라님, A bunch of jerks가 설마 했는데 결국이 2를 냈네요. 템파와 피츠버그가 수입을 당하고 내슈빌의 캘거리에 워싱턴까지 1라운드에서 다 짐을 싸다니 정말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겠습니까? 스탠리컵은 누가 가져가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살아남은 팀들을 쭉 보니 모든 팀들이 어라? 함 해볼만 하겠는데 이번이 기회다라고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크크. 내슈빌 탈락하고 뭔가 가슴 한켠이 허전했는데 템파부터 시작해서 워싱턴까지 다 떨어지니 뭔가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2라운드가 기대됩니다. 흐흐 하셨고요. 크롬발드님도 관심 없는 플레이오프지만 플레이오프가 재미있게 흘러가네요. 와일드카드 팀 전원 생존이라는 댓글 주셨어요. 비프트 비틀즈님, 작년 챔프 캡스까지 탈락. 그러다 보니 컵을 들어올려 본 적이 없는 팀이 무려 3팀. 상어 때 세인트루이스, 콜럼버스죠. 보스턴만 2010년대 우승이고 캐롤라이나는 2005, 2006, 콜로라도는 2000, 2001, 댈러스는 1998, 99 시즌에, 아일랜더스는 1982, 83 시즌이 마지막 컵 우승이네요. 어느 팀이 되든 다 오랜만이라 기쁘겠지만 그래도 우승 못해본 팀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서부가 세인트루이스와 선호세면 2015, 16 시즌 컨퍼런스 결승 재현인데 둘이 다시 붙었으면 좋겠네요. 흐흐흐. 어쨌든 정말 예상하기 힘든 이번 스탠리컵이네요. 토요일부터 또 피말리는 경기가 될 듯. 네. 샤페이님, 타파라님, 크롬발드님, 피프트피트님까지 워싱턴 탈락, 캐롤라이나 2라운드 진출에 대한 감상평을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결과이긴 합니다. 워싱턴마저 떨어지다니. 그래도 워싱턴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디비전 다 떨어져도 워싱턴이 올해 이제 보여준 전략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워싱턴도 부상의 악재에서 극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전 제일 큰 건 미할 캠프니 선수가 시즌 후반기에 아웃된 거랑 TJ 오시 선수도 그 시즌 아웃에 가까운 이제 쇄골골절을 당하면서 이탈했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캐롤라이나가 못했는데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캐롤라이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팀이지만 그래도 캡스가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번엔 좀 부상이 겹친 것이라서 조금 뭐 아쉬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뭐 새로운 팀이 올라가니까 좀 그림 자체는 재밌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디비전 1위 팀 다 떨어지고 와일드카드 4팀 모두 올라갔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평상시에 항상 바라던 시나리오, 약팀이 강팀을 잡는, 하위팀이 상위권 팀을 잡는 그런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입니다. 이 와일드카드 팀들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댓글 또 달아주시면서 이 흥분을 또 표현해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댓글 보겠습니다. 플라이 카미님이 25일 목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축구팀을 응원한다고 댓글을 자주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아시아리그 챔피언스 리그도 병행하면서 일본 히로시마로 원정 응원까지도 가보고 여러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에 갈 때 히로시마 도요카프 경기도 겹쳐 있어서 보고 싶었는데 티켓 구하기 힘들어서 못 본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스탠리컵 플레이오프는 1라운드서부터 이변이 많이 나오네요. 와카 팀들 전원 생존에 작년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간 베가스와 워싱턴의 탈락에 눈길이 가네요. 베가스는 6차전에서 끝내야 했는데 7차전까지 가서 3피리어드 메이저 페널티 시간 동안 연속골 실점이 탈락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제 팀의 시즌이 끝났으니 이제 대표팀 세계선수권대회와 다른 팀의 스탠리컵 플레이오프를 팔로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에스와이더맨님 29일 월요일 댓글에 대구FC 요새 부럽네요. 전북에게 이겼으면 합니다 하셨어요. 플라이카미님이 요즘 대구FC 경기에 빠져 계시군요. 야, 일본 원정도 갔다 오시고 열성 팬이신데요. 네. 대구FC 저도 계속 K리그도 주목하고 있는데 엄청나죠. 요새 뭐 새 구장 가서 흥행의 중심에 있더라고요. 베이거스 응원하셨는데
그렇네요. 지난 시즌 컵 파이널 두 팀이 다 떨어졌군요. 그러고 보니. 베이거스 탈락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실까요? 베이거스 탈락은 결과적으로 막 콜이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페널티 킬링이 또 잘못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물론 뭐 어느 정도 이유는 됐지만은 아주 결정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베이거스가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살아남기에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 라인이 잘하긴 했는데 저는 이 라인은 결과적으로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색깔을 딱 녹여내는 라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스테스니 뭐 이런 선수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뭐 내년에는 이제 시즌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녹이고, 그리고 스톤도 생각보다 넘어온 뒤로부터는 더 잘하고 있으니까 이 라인에 이 조금 더 이제 갤런트 색깔이 조금 더 묻고 1, 2라인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 에릭 카울라 선수가 11월부터 아예 빠졌었죠. 이런 네.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합류가 되고, 그리고 저는 좀 베이거스가 데릭 앵겔런드 이런 선수 말고 조금 더 셧다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수반이 되는 거고요. 물론 내년에 또 한 가지 과제는 플레리 선수의 무게를 덜어줄 만한 백업도 한 명 구하는 거. 요거까지가 뭐 진짜 또 컵 뭐 스탠리컵 또 결승전 올라가고 이러려면은 좀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표팀 열심히 응원을 하실 것 같네요. 플라이카미님 또 에스아이더맨님 댓글 감사합니다. 샤페이님이 29일 월요일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부터 경기 본 보람이 있네요. 허리케인이 플레이오프 2라운드 뉴욕 원정에서 두 경기를 모두 잡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이크 펄랜드를 포함해 골리, 피터 마라잭 등 부상자가 늘어나 걱정이지만 요즘은 역전도 자주 하고 기세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다행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가족들 표값으로 돈이 많이 마구 깨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아이 생일이 8월 6일이라 번호가 86인데 같은 번호인 테보 테라바이넨의 어시스트 축하 기념으로 함께 찍은 사진 첨부합니다. 렛츠고 케인스! 느낌표 3개 하셨고 사진 첨부해 주셨는데요. 이 오른쪽에 아드님이시겠죠? 86번. 허리케인이 원정 두 경기를 다 잡고 지금 3라운드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SY더맨님이 29일 월요일에 정기 후원을 시작해 주셨군요. 늘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이 또 생겼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SY더맨님은 뭐 이전에도 계속 꾸준히 후원을 주셨던 분이라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는데 정기 후원까지 저희가 뭘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나 이거 참 고민이 깊어지네요.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리는 게 우선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4번 정도 녹음을 하잖아요. 네. 예, 그 중에 한 번은 케이어브님하고 SY더맨님 후원으로 메꿔진다는 점. 네. 네. 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계시는 비하인드넷입니다. 네. 감사한 마음 또 한번 전합니다. K허브님 29일 월요일 댓글입니다. 와우, 현재 헝가리를 5대1로 앞서고 있네요. 헝가리전 보시면서 댓글 주셨군요. 지난 강릉 경기 때보다 손발이 잘 맞고 조직력이 많이 탄탄해진 느낌입니다. 우리 선수들 지금 이 기세로 그대로 지치지 말고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격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는 거 듣는데 제 닉네임을 읽어주시니 많이 신기하더라고요. 인터넷상에 글 쓰고 남기는 게 참 익숙치 않았는데 앞으로 자주 글 남기겠습니다 하셨고 결과 나오고 나서 댓글 또 주셨네요. 헝가리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너무 좋습니다. 부디 내일 슬로베니아 경기도 좋은 경기력 보여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의 경기에 대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댓글을 주셨어요. K허브님 앞으로 댓글 또 자주 주시고요. 많이 또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타파라님도 29일에 월요일 댓글인데요. 우와 5대1이라니 월요일부터 기분이 좋네요. 선수 개개인의 개인 능력은 좀 뒤처지겠지만 작년 톱 디비전과 올림픽에서 톱 레벨 선수들과 겨뤄봤던 경험들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뭔가 버티는 힘이랄까? 크게 무너지지 않고 끌고 나갈 힘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체격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훨씬 작은데도 몸으로 체킹을 전에 비해 많이 해주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사실 대부분의 팬들은 잔류라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인데 선수들만큼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김상욱 선수 인터뷰를 보니 승격에 대한 목표의식과 간절함이 느껴져서 이제 잔류보다도 승격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K여부님 말씀도 그렇고 타파라님 말씀도 그렇고 이 결과에 대한 감상평 공감이 많이 되네요. 역시 톱 디비전 올림픽의 톱 레벨 선수와 겨뤄봤던 경험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참 공감이 됩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SY더맨님도 감상평 주셨어요. 29일 월요일 5대1 대승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는군요. 스코어만큼이나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상대에게 슛을 허용하더라도 루즈퍽은 거의 다 따내서 세컨샷을 거의 안 내준 게 승인이라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해외 진출 초읽기에 들어간 김상욱 선수는 스카우터들 보란 듯 맹활약을 했네요. 충분히 잔류 가능하다 생각이 되며 운이 따르면 어게인 2017도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하셨고요. YB성님 역시 29일에 헝가리전은 김상욱의 쇼케이스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달트는 36세이브에 1어시스트 추가하고 싶고요. 금강불개 신상욱, 언성히어로 박성진까지 모두 잘했고 고맙습니다. 김상욱 선수는 영어도 말이 빠르더군요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헝가리전에 대한 댓글이고요. 저도 김상욱 선수 영어 인터뷰 보고 빵 터졌습니다. 한국말 인터뷰랑 거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김상욱 선수가 지난주 알려진 소식대로 해외 진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KHL 쿤룬 레드스타즈 트라이아웃 참가하겠다. 그게 안 되면 체코 진출하겠다. 어쨌든 나가겠다는 얘기고 아시아리그에서는 당분간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과가 어찌 나와야 봐야겠지만 되게 된다면은 뭐 제일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큰 좋은 리그의 선수가 한 명쯤은 지금은 사실 진작 있어야 될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도 생각이 30 전에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뭐 군 전역하고 난 다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쿨룬이 처음 생겼을 때라든지 이런 타임을 잡아서 올림픽 좀 전에 이렇게 나가는 시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나가게 돼서 다행이고 쿨룬 레드스타에서도 맞다고 이 사실이 맞다고 이제 본인들이 밝혔어요. 네. 이제 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트라이얼 캠프에 참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하키 선수들이랑 한국의 몇몇 선수들이랑 싱가포르 선수들도 캠프 5월에 있을 캠프에는 참가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근데 정황상 봤을 때는 트라이아웃을 참가하는 거는 이제 김상욱 선수 정도인 것 같고요. 되면은 사실 제일 좋죠. 어쨌든 뭐 클론이 사실 다국적 팀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이스하키 기반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수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중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쿨론이 좀 가능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쿼터가 좀 많기 때문에라는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 기반이 되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KHL이 외국인 카드가 5명이거든요. 근데 그 5명 중에 한 명의 선수를 완전 동아시아권 선수를 쓴다. 이거는 조금은 굉장히 검증된 선수가 아니고는 카드가 아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KHL은 NHL에서 넘어오는 좀 안 돼서 넘어오는 선수들도 많고 북미 무대에서 넘어오는 선수들도 많고 당연히 SHL이나 리가 이런 데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들어가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걸 뚫기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클루니라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기회를 잡으면은 뭐 동부 쪽이든 어쨌든 KHL 리그가 하면 생기는 거니까 제일 좋은 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손 써봤는데 이렇게 좋은 선수가 아시아리그에서만 뛰는 데도 있네. 조금 더 볼까 해서 또 추가 진출 선수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전망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고. 성공 사례가 나오면 계속 그렇죠.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어쨌든 유럽의 유수의 리그에 김상우 선수가 어쨌든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최상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YB성님 말씀대로 김상욱 선수 이번 세계선수권은 뭐 확실한 쇼케이스 무대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각오나 의지도 남다를 것 같은데 첫 2경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성공적인 쇼케이스를 하고 있는 건데 긍정적으로 지금 봐도 현재까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헝가리전 끝나고 또 슬로베니아전의 감상평들이 또 올라와 있어요. K허브님 30일 화요일에 우리 대표팀 정말 강해졌네요. 1대3으로 뒤지던 경기를 그것도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4대3으로 역전하고 마지막 램틴의 골까지 내년 스위스로 가는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네요. 정말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슬로베니아전 경기 기록까지 첨부해 주셨어요. 바디책님 역시 30일 화요일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우우 자꾸 눈물이 나려 해서 점점 승리에 눈물이 나려고 하시는 바디책님이고요. 페이스북에 남운킴님은 또 30일에 댓글 주셨는데요. 오늘 제 페북 풀픽 사진을 보니 뭔가 슬픔, 뿌듯, 아쉬움, 이상한 감정들이 한 번에 몰려오네요. 크크. D1A 경기 진짜 헝가리 대승, 백핸드샷 골, 아무것도 못한 코피타르 등등 전부 다 놀랍습니다. 잔류는 하겠다,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이제 슬슬 승격이 기대되는데요. 그나저나 PD님, 기자님 예측은 여기서도 빗나가는 것 같네요. 극 코피타르가 남은 경기에서 위험을 펼쳐주기를 팬으로서 기대합니다 하셨어요. 놀라운 역전승이었고요. 슬로베니아전. 그래서 또 감정의 표현들이 느껴지는데 남운킴님 진짜 감정이 묘하실 것 같아요. 슬로베니아전 저희가 지난번 댓글 때도 말씀드려서 굉장히 기대될 것 같다고. 슬로베니아전을 보신 소감이 이랬군요. 코피타르. 네. 승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경기 내용 좀 리뷰해보면서 승격의 가능성이 진짜 얼마나 되는 건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이갈링님 댓글 있습니다. 29일 월요일. 영어 사투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세너제이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 사투리 발음인지 정체불명이다 싶은 게 지난 연말 연초에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다녀오면서 산호세도 들러 산호세 바라쿠다와 샌디에이고 걸스의 AHL 경기 직관도 있었거든요. 그 기간 중 하여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렇고 산호세 현지에서도 그렇고 SAP 센터 안에서도 더더욱 그랬고 세너제이라는 발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옮겨 적으면 샌호세 정도 발음이었네요. 그리고 고유명사 옮기기 잘못하면 깡따이호우 스타일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지요 라는 댓글입니다. 지난번에 그 댓글에서 소개된 내용 중에 표기법, 영어 발음, 또 유럽 선수들 발음, 한국어로 어떻게 표기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사투리라는 표현을 기자님이 써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그 영어 사투리를 쓴 거는 저는 유럽이나 러시아권 선수들을 영어식으로 부른다에서 의미였습니다. 네. 세너제이 같은 케이스는 한국어 사투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사투리라고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세너제이는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발음 기호를 딱 적어보시면 샌호제이 같은 느낌이에요. 액센트가 호우 쪽에 있지가 않습니다. 네. 제이 쪽에 있어요. 오제가 되기 때문에 오를 빠르게 발음하면 같은 발음으로 이제 전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오가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J를 히읗이라고 왜 변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H 같은 발음 같은 경우에는 영어 발음 하시다 보시면은 묵음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최근에 있잖아요. 토트넘 호스퍼. 토튼햄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최근에는. 예전에 그리고 토트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발음하면 탑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샌어제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는 끝에 e가 들어오면은 영어 화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발음을 A 같은 느낌으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카니에 웨스트가 되는 거고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우리나라 표기에는 굳어진 명사이기 때문에 카니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국 영어 화자들이 발음하기에는 A 같은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호제이가 되는 거고 연음이라는 우리나라 표기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샌에서 니은이 제이의 이음과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 표기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왜 띄어서 발음 안 하냐 하는데 우리 샌프란시스코를 띄어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또 예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어쨌든 세너제이는 어떻게 그렇게 국립국어원이 생각을 해서 발음 같은 거를 다 고려를 한 부분의 표기법이다라는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발음을 싶고요. 이제 어쨌든 한국어로 한글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가장 비슷하게 쓰기 위한 결과물이 세너제이라는 게 나온 거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발음 기호를 토대로 세너제이도 마찬가지로 그 표기법이 정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샌호제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샌드 할 때 센자랑 호를 살리고 샌호제이로 바뀌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지 않나 싶은데 뭐 어쨌든 뭐 국립국어원도 전혀 근거 없이 뭐 딴소리 잡는 식으로 적은 게 아니라 발음 기호 그리고 우리나라
국어 규칙에 딱 맞게끔 어느 정도 변형을 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아주 틀린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순간 이현숙 기자님이 하키 전문가가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세한 설명과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이버의 이갈링님 댓글까지 봤고요.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소감 또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회 Q&A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키,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 구단, 선수 등등해서 여러분 궁금증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십시오. 댓글이나 이메일 힘찬@온더스포츠.co.kr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200회 때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많을수록 200회가 더 뜻깊고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96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NHL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